만약에 열받아서 지금 족발 드셨어요? 괜찮은데? 안 뜨거워. 화면만 찍으면 안 되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뜨거워요. 안 뜨거워 괜찮아. 아, 이거는 더 뜨거워요. 카메라는 이쪽으로 하면 뜨거워서 열을 족발. 대표님 옆으로 조금만 가실래요? 그래도 오늘 날씨가 따뜻해서 셀 수 있네요. 따뜻해지. 따뜻해요? 추울 때보다 낫지. 겨울엔 너무 추워. 비 왔는데도 다 있었어. 근데 많이 안 왔어. 비밀이에요. 근데 배고프실까? 근데 아니지. 사람도 배고픈데 먹었어. 근데 너무 배고프시. 우리 몇 명은 먹었어. 대표님, 여기가 사무총장입니다. 예. 사운드 먹으면서 해야지 뭐 그죠? 너무 옛날에 이 깃발도 못 걸려. 조심을 너무 걸려. 아비가일님 안녕하세요. 먹어도 되고. 저기 다이어트 한번 해요. 너무 잘 먹고 팔찌죠. 이거 나도 삼계탕 어제 밤늦게 먹었어. 11시 너무 많이 합니다. 스킨이 이렇게 진짜 방송할 만하죠? 대단하고. 근데 쟤네들 말이 안 좋아서. 근데 뭐 오빠 쪽에 있긴 있어. 뭐가 있긴 있어야 돼. 아니 정말 아 그러니까는 뭐 돈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많아. 근데 그래도 오빠가 있긴 있어야 돼. 지난번 그 선거 때 너무 돈으로 치우치면 안 돼. 그렇게 몰아붙여도 안 돼. 필요하니까. 하하 웃기려고. 진심이 느껴졌어.
그래서 그걸 아빠가 국회는 국회의원은 야당이든 여당이든 지금 아들입니다. 이건 일이야. 국회의원 이건 한 말. 그러면은 지금 가로세로 연구소 김대희님이 오셨다는 건가요? 네. 국민이면 분노하고 모여야죠. 오늘 같은 날. 네, 맞습니다. 최고다 최고. 와우! 한턱사! 됐어. 후턱사! 됐다니까. 반사봐. 제일 잘생겼어. 세턱사! 난 여기 있는 사람 다 멋져. 너무 멋져. 한 번씩 다 쏴. 정선거리 왔다고 해서 다 이렇게 정말 정의로운 사람은 이게 이제 시발점이 될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시발점이 돼야 시발점이 돼. 되고 오늘 여기서 날 세고 날 여기는 오늘 세고 우리 집 안방이다. 그렇지. 여기 삼겹살 좀 사올까 구워먹고 먹어볼까? 브루스타 사다가 좋네. 이렇게 부정선거 심판 기각으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한테 지금 이렇게 침묵 연자 농성 중인데 KBS, MBC, SBS, JTBC 하나도 안 와요. 아 나는 하다 안 하다 이렇게 또 안 하잖아. 하다 아니 안 떨어져도 하다 안 하다 이러니까 괜찮아요. 계속 하면은 숨 차서 안 돼요. 또 언니 분명이야? 이거 같이야? 다음 주에 나올 수 있거든요. 자유중이 아니야. 김밥 안 먹어요? 맞아 안 먹는 것도 괜찮아. 안 먹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먹는 모습들이 밤은 이럴 때 되는 거다. 그죠? 밤은 이럴 때 되는 거야. 알아서 모닥불 좀 피게. 이렇게까지 얘기가 모닥불 좀. 모닥불 각자 알아서 먹는 게 어떨까 이렇게 얘기해요. 안 먹는 거 늦게 하는 사람. 저번에 기호 8번 누구죠? 아 저번에 나오셨던 오근호 후보님 그때 우리 12시까지 바로 있었거든요.
그때 네. 사오려고 주문하려고 했는데 이제 학생들 여기서 김밥 먹고 카메라에 잡히는 모습이 보기 좋진 않다. 그냥 안 먹어도 돼. 맞아요. 불무선 어떠랴? 김세희 화이팅! 부정선거만 밝혀진다 그러면 내가 2박 3일 굶어줄 수 있다. 바로 새로워요. 김세희. 네, 맞아요. 저도 딱 아까 보고 알았어요. 잘생기시네. 실물이 더 멋있으시네. 백서스님도 멋있는데. 일산TV님이 초코파이도 사주시고 핸드폰 맞아요. 잘 먹었습니다. 원래 잘생기셨는데 더 네, 잘생겨서 맞아요. 어떡해. 모두 구독! 좋아요. 아주 쏘시게 생겼네. 더 잘생겼어? 더 잘생겨 보여. 어떻게 아, 요새 실감 못 들어갔는데. 들어가야겠어요. 되게 정치 설명해 주시고. 아 그리고 열심히 뛰셔. 웃기셔. 재밌으세요. 고맙습니다. 이럴 때 가요. 생각보다 키가 더 크시다. 여기 있는 약간 커 보여요. 바로대로 연구소 팬이세요? 저 귀에 운전하세요? 자세현도 팬이고 네. 강영석 있잖아요. 강영석? 양쪽 다 팬. 왜냐면 사람이 우리 같이 지금 네. 너무 사이가 좋다가도 뭔가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고 네. 그러면 돌아선단 말이야. 네네. 그러니까 우리 제3자는 양쪽 다 오고. 내려세요. 공기가 안 좋아서. 마스크 없어. 마스크는 쓰기 싫어. 산소를 충분히 마셔야 건강에 좋대요. 나같이 잠깐 썼다가 숨이 막히면 이래 내렸다가 반복하라고. 마스크는 안 쓰는 게 좋다고 하죠. 난 지금 그거 지금 반복하고 있어. 마스크는 아픈 사람만 쓰는 거예요. 원래 그게 일산TV님의 사진이 사진까지 잘 안 봤는데 언니랑 김세희 방송은 실방도 영상통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송할 만하지. 일어나는 게 더 힘드셔. 이제 어차피 묻어서. 배기지 않아. 일단 보여요. 일단 깔게요. 팔이라도. 네? 홍보 뭐예요? 레알 우파? FC 어렵다. 레알 FC 우파. 레알 우파 FC인데 네이버 TV도 있어요. 아니 그냥 유튜버만 일단 얘기해. 어려워서. 레알 우파 FC. 네. 네이버 TV를 내가 왜 했냐면은 18년에 유튜브에서 잘라버리잖아. 근데 레알 우파 FC 어렵게 지으셨어요. 그냥 클럽 축구클럽 생각하면 레알 우파 FC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멋져. 근데 네이버를 내가 왜 만들었냐면요. 유튜브에서는 백신 마스크 이런 거 관련한 거 올리면
탈승전이니까 그런 거 올리면은 막 없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맞아 맞아. 그래서 네이버를 근데 잘 안 보죠. 그러니까 조금씩 올라가요. 네이버 크레딧 조금이라도 알려야 돼. 유튜브를 못하니까. 쉬워야지 이렇게 딱 해주는데 기억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방송 중에는 못하니까. 진짜 레알 오빠네. 아 저쪽에도 막 아 그리고 국민수첩팀 있네. 국민수첩팀. 그리고 주일길잡이 반짝이는 게 박은경 시대. 일산 그리고 두보라 연기. 난 좀만 이따가 볼까? 대법원 판결은 많이 화가 납니다만 대법원 판결과는 상관없이 특검, 감사, 또 검찰 수사 등을 통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진실이 반드시 밝혀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방송이 시작되는 거 맞죠 지금? 저는 아직 방송되고 있죠. 네네. 버퍼링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황교안 대표께서 지금 앞에서 지금 연좌농성을 하고 계신데 제가 지금 황교안 대표님을 잠깐 이 자리에 모시고 좀 인터뷰를 나눠볼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경찰관도 좀 약간 패는 경찰관분들이 이렇게 주변에 둘러싸고 있습니다. 경찰 인력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좀 전에 보시면 여기 화면을 보시면 한 50여 명 정도의 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고 또 50여 명 분들이 주변에 둘러싸고 있습니다. 한 100여 명 정도가 지금 이 대법원 지금 정문 앞에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앞에 제일 앞쪽에 황교안 대표도 앉아 계시고 지금 민경호 의원은 지금 주차 때문에 좀 잠깐 늦으시는 건데 아마 제가 잠깐 황교안 대표님 모시고 이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황교안 대표께서 잠깐 뭐 좀 자료를 좀 한번 받고 나서 좀 인터뷰를 하시겠다고 해서요. 네, 아무튼 좀 있으면 일로 오시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제가 좀 현장 상황을 좀 더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예정에 없는 방송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2,000분 넘는 분이 실시간 시청하고 계시고요. 네, 상황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경찰관 분들이 지금 꽤 많이 지금 인원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나서
뭐 저희가 뭐 특별히 그 물리적인 충돌이 있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 경찰관 분들도 어떻게 됐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많은 유튜버 분들도 지금 현장에 많이 나오셔서 부정선거 진실 찾기 관련해서 열심히 지금 함께 싸워주고 계십니다. 정말 이게 보니까 제가 지금 핸드폰이 자꾸 느리잖아요? 저는 2,000명이 되고 시청자분들은 3,000명이라고 그러시네. 핸드폰이 벌써 먹통이 된 거지. 아, 예. 지금 현재 3,500분이 실시간 시청하고 계시네요. 네. 약간 좀 핸드폰이 지금 산 지 얼마 안 돼도 약간 먹통이 된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지금 보니까 판사들은 지금 대법관들은 아직 퇴근했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2시부터 지금 각 문 쪽을 지금 우리 집회하시는 분들이 우리 부정선거 진실 찾기 집회하시는 분들이 다 지금 문마다 지금 서 계신데 실제로 대법관들이 뭐 딴 곳으로 나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가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법관님들이 뭐 대구멍으로 나가시진 않았겠죠. 나가시진 않을 것 같긴 한데 혹시 하단도 좀 할 수 있으면 하단도 좀 해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아무튼 뭐 저희는 이렇게 앞으로는 원래 가세연의 모습대로 이제 현장을 많이 발로 뛰는 모습 여러분들께 많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면 오늘 오후 2시부터 지금까지 오늘 오후 2시부터니까요. 벌써 지금 계산이 안 돼. 2시부터 몇 시? 7시간을 지금 이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서 연좌 농성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 실시간 3,900분이 실시간 시청하고 계시네요. 지금 좋아요는 1,100명이 좋아요 눌러주셨는데 오늘 이 집회 현장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이 부정선거 진실 찾기에 동참해야 된다. 정말 대한민국 올바른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강남구나 서초구 쪽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지금 이곳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곳은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입니다. 대법원 정문 앞이니까 사랑의 교회 맞은편, 사랑의 교회 맞은편 많이 와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물론 덥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확실히 낮보다는 저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폭염이 심각하고 뭐 이러진 않으니까요. 뭐 이럴 때 또 우리 애국 시민들끼리 또 함께 자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애국 시민들과 함께 자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하철역은 서초역에서 내리시면 돼요. 서초역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5번 출구요. 서초역. 우리 신정혜님께서 서초역 5번 출구라고 네네 알려주세요. 지금 보니까 경찰관 분들이, 자, 여기도 한번 보실까요? 경찰관 분들이 계속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관 분들이 계속 인원이 보강이 되고 있네요. 경찰관들이 갈수록 보강이 되고 있네요. 사실 약간 좀 걱정되는 게 지금 이렇게 보강되는 게,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화면 저희가 찍고 있습니다. 보강되는 게 혹시 이게 또 강제 해산 준비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약간 걱정은 되네요. 경찰관분들이 앞뒤로 계속 지금 많은 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일단 교대를 한 거네, 교대에서 경찰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교대 인력이 오셔서 교대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튼 이 진실 찾기 위해서는 이제 물리적 충돌, 물리적인 폭력 집회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만 그럼에도 집회라는 건 어떻게 됐건 우리의 의사를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부정선거 진실 찾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더욱 우리가 올바른 대한민국에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4,800분이 실시간 시청하고 계시네요. 사실 이제 30석장 황교안 대표님께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공안 사건 전문가십니다. 공안 사건에 대한 전문가신 분이고 가장 공안 사건 전문가신데 황교안 대표께서도 이 사건은 명백한 부정선거가 맞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황교안 대표님과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모시고 제가 모시겠습니다. 네. 자, 대표님 정말 오늘 이 대법원의 이 선고 정말 좀 속상한데 좀 어떤 내용이 한 말씀 해주시죠? 대법원이 선고 무효 소송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각 사유가 참 황당합니다. 지금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어본 기각 사유는 뭐냐면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 그 당신들이 증명해야지 왜 여기다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할 거를 안 하고서 증명되지 않았으니까 선거무효 소송 기각이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동안 국민들이 정말 애를 쓰고 수고하셔서 수도 없이 많은 증거들을 대법원에 얘기를 했습니다. 또 지난번에 그 대법원 주재한 그 회의에서 심리 과정에서 증인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증인들이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일장기 투표지라고 하는 거 그거 보지 못했다. 내가 그걸로 나눠준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인천의 송도 이투표소 거기 1900장 중에 1000여 장이 소위 일장기 투표지 절반이 넘죠. 네, 그러니까 투표관리관 도장이 뻘겋게 되어 있는 이게 투표관리관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이런 것이 반 이상 1000장이 넘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뭐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 변호사들도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이 왜 나왔는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설명 없이 밝히지 못했다.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 조차 증명되지 못했다. 내가 맨 처음 얘기할 적에 4.15는 부정선거다. 누가 이런 부정선거를 했는지를 밝히라고 그 당시 문재인 정부에게도 얘기하고 검찰에도 얘기하고 선관위에도 얘기했습니다. 물론 대법원도 들었어야 되죠. 아무 조치하지 않고 있다가 제가 알기로 지금 1년 3개월 됐습니다.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될 선거소송 사무를 그냥 방치하다가 이 방치도 장기화되면 불법입니다. 그래 놓고서 지금 와서 입증이 안 됐다. 정말 황당한 판결을 오늘 좀 봤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똑똑히 제가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런 판결을 한 자들 우리가 입증해야 됩니다. 이런 판결을 한 자들 조재현, 대법관 조재현,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이동원
역사가 다시 심판할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 이 판결이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우리 쪽에다가 너네들이 범인을 못 찾았으니 뭐 할 수 없다. 범인은 검찰이 찾고 특검이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검찰에 찾도록 촉구를 했고 그거를 법원도 예를 들면 법원도 조회를 했습니까? 수사 상황을 조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했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뭐 증인은 제대로 했습니까? 그거 그냥 1년 넘게 끌다가 투표 관리관 그 아까 이제 송도 네. 이 투표소 투표 관리관 데리고 와라 해도 그냥 끌다가 대충 하고 말아버렸어요. 여기 증인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투표 관리관, 투표 사무원 그 사람 말고 정말 부정선거의 증인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증거입니까? 부실 수사해놓고 수사 안 한 채 너희들이 밝히지 못했다라고 선거무효 소송 기각하는 이런 자들이 과연 법관입니까? 저는 그런 법관 난생 처음 봤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또 너무나 명백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일장기 투표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도장이 누구 도장인지도 모르는 말도 안 되는 도장이 투표 관리관 도장이 네. 찍혀야 제대로 된 투표용지가 되는 겁니다. 네. 그 투표용지는 인쇄소에 가면 아무나 만들 수 있어요. 네. 거기다가 막 기표했다고 그게 유효한 게 아니거든요. 네. 이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찍혀야 이것이 유효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그게 누구 도장인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공직선거법에는 투표관리관의 사인, 개인의 도장을 찍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첫째, 사인을 찍을 것. 둘째, 그게 누구의 사진이 인장인지가 확인될 것. 이게 조건이 갖춰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그 4.15 총선에 썼던 것은 저 일장기 투표지라고 하는 거는 네. 투표관리관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거 뭐 하지 말라고 하는 선관에 직접 제작해가지고 자기 투표 돌렸는데 그것이 결국 이렇게 엉터리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선거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봐도 컨닝 하나만 해도 시험장에 쫓겨나지 않습니까? 지금 천장 정말 전 기가 막힙니다. 네. 그 중에 지난 재검표 과정에서 천장 중에 200 몇십 장은 유료로 되어 있는 거를 무료로 바꿨답니다. 네. 200 몇십 장 네. 유료로 됐던 것을 무료로 바꿨답니다. 네. 이게 보통 일입니까? 큰 일이죠. 한두 장이 아니라 200장 넘게 무료인 것이 유료가 됐다가 재검표하면서 무료로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선거 무효 소송 기각을 해버린다? 저는 법조인의 상식으로도 일반일 뿐만 아니라 법조인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선거사법 많이 다뤄본 사람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거 정의가 무너진 겁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좀 투쟁이나 뭐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지금 126곳에서 선거무효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에서 이제 판결이 난 겁니다. 네. 우선 그 판결이 엉터리 판결입니다. 이제 국민들의 분노가 날 것입니다. 지금의 판결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오늘 2군데를 했으니까 남은 네. 것이 124곳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오늘 여러분 우리 투쟁하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목숨 걸고 싸워서 이거는 누구 개인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느냐 지켜지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총력 투쟁을 다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구방대, 가세연, 우리 자유민주 시민들이 함께 해주시려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오늘 좀 법원 판결은 참 아쉬운 게 있습니다만 어제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가 지난 4.15 총선은 좀 납득되기 어려운 게 너무 많았다. 그래서 이 4.15 총선은 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직접을 얘기를 하셨어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총리가 한 말씀이라고 이니까 네. 책임을 좀
같이 공유하셔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수사를 시작하면 됩니다. 검찰에서 바로 수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총리니까 여야 간에 또 합의를 시켜서 특검할 수 있습니다. 특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하는 중에도 특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검찰로는 수사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또 특검을 하도록 여야 간에 또 촉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투 트랙으로 병행해서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대법원 판결이 굉장히 좀 화가 나고 좀 황당한 판결인데 또 다른 대법관들이 또 어떻게 보면 여기에 그냥 편승해서 이런 식으로 또 판결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어느 부분을 우리가 특별히 더 지적을 해야 될까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대법원이 아예 처음부터 5곳에서만 재검표를 하고 그걸 가지고 나머지 120 몇 개입니까? 121 하나. 여기에 대해서는 그걸 준용해서 처리하자고 그랬다고 해요. 여러분, 이 말은 신뢰할 만한 말입니다. 그런데 126곳에 정말 선거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선거무효소송을 냈습니다. 126개 중에서 5곳만 재검표해보고 나머지는 이걸로 그냥 퉁치자.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지금 그 한 건 한 건이 생명과도 같은 그 후보들의 생명과도 같은 목숨 걸고 투쟁하는 것인데 그래서 선거무효소송을 낸 것인데 5개만 해보고 나머지는 퉁친다. 이거는 정말 특검을 하고 언론에서 정말 침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6곳 중에 5곳만 국민입니까? 나머지도 국민이고 보통 국민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겠다고 선거에 나왔던 후보들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 126명 중에 5곳만 해보고 나머지는 그냥 그 준용해서 처리하고 만다. 나는 이런 법률은 이런 판단은 본 일이 없습니다. 10명, 100명이 때렸는데 그 중에 5명만 조사해보고 이 사람이 혐의 있으면 나머지도 혐의 있고 이 사람이 혐의 없으면 나머지도 혐의 없다. 이게 정말 뭡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제 입에서 욕이 다 나옵니다. 이런 정말 못된 대법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제 들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지금 재판 다 끝났다고 다 갔지만 국민들의 분노가 담아져서 지금까지도 심야 농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혹시 근처에 계시다면 지금 서초 대법원 정문 앞으로 많이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재검표도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게 사실 저희가 재검표 요구를 할 때만 해도 뭐 63대 36, 0.39 같은 데이터적인 걸 관련해서 저희가 재검표를 요구했더니 막상 재검표라니까 배추잎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 붙어있는 투표지, 뭐 이상하게 잘라진 투표지 이런 게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거구를 다 열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126곳 중에 5개만 할 게 아니라 나머지 다 뒤져봐야 됩니다. 아마 전 투표소에서 부정선거들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이제 재검표 요청을 신청한 곳 이거는 샅샅이 다 뒤져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미 지난 일이 아닙니다. 지난 일이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이고 그리고 이제 미래에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을 막아낼 과제를 좀 우리가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이 문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고 경제살릴 정책을 내고 별별 거 다 해도 이렇게 부정선거로 틀을 가져가 버리면 대통령 되고 또 국회의원 돼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겠습니까?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뭐 1000표가 나왔건 뭐 수백 장이 나왔건 이 투표 결과를 뒤집는 데는 영향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부정선거 진실 찾기 하는 분들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법원의 판결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민경욱 대표가 한 3,000표 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도 이 투표소에서 1000여 장의 가짜 투표지가 나왔는데 그걸 다 유효로 하고 200 몇십 표만 무효로 했어요. 그러니까 200 몇십 표 가지고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다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3,000표를 진 사람에게 200표를 넘게 이렇게 다시 되찾아와야 의미가 없다. 지금 이렇게 판단한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오스트리아에서는 단 한 표 부정선거 부정투표 본 것을 보고 그대로 다 선거 무효성을 판결했어요. 지금 가짜가 섞여 있는데 나머지가 진정한 거라고 어떻게 믿습니까? 못 봤으면 확인이 안 됐으면 모르되 200 몇십 표가 무효표가 유효표를 했던 것을 되찾아가지고 했는데 근데 전체 선거에 영향이 없다. 정말 저는 미친 재판부다 이렇게 말하시네요. 맞습니다. 다른 쪽도 다 조사를 해보면 선거 바뀝니다. 맞습니다. 저는 영등포 뭡니까 연서 어디예요? 연수구을 부정선거였다고. 네네. 네. 정말 면밀하게 재판에서 이 부정선거를 행한 자들 처벌해야 됩니다. 지금 대법원의 입장은 그 니들이 밝히라 이거예요. 네. 그럼 뭐하러 법원이 있습니까? 뭐하러 검찰이 있습니까? 뭐하러 경찰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증거를 다 부방대가 또 시민들이 다 모아가지고 갖다 줬어요. 대법원도 갖다 줬고 검찰 다 갖다 줬고 그러면 정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지 왜 소송을 낸 당사자에게 입증이 안 됐다라고 말을 합니까? 또 입증을 위한 노력을 대법원이 하기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오히려 공범 처리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면서 뒤에 와서 이제 후보 탓하고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정권 바뀌었는데도 아직까지도 못 버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범인을 알아서 잡아오라는 오늘 법원 판결이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강도 피해자가 이제 경찰에다 신고했는데 네가 강도 왜 못 잡아왔어?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건데 지금 사실 또 화가 나는 게 이미 황교안 대표께서는 사실 강도 잡아줬어요. 그렇죠. 다 잡아다 줬는데 그러니까요. 줬는데 자백을 안 했다고. 네, 웬 딴소리. 자백한 증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무슨 투표관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자기가 그런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현장에서 그걸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일장기 투표지 한 장도 못 봤답니다. 그런데 재검표니까 나왔다.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뭐 조사를 해보고 확인해보고 압수수색 해보고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딱 달랑 재판 증인 두 사람 얘기 들어보고 기각이에요. 난 정말 이런 것이 민주주의냐 이런 것이 법치냐 깊은 회의 갖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고쳐야 됩니다. 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사실 황교안 대표께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공안검사셨고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선거사범 전문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데 과거에 통진당 부정 경선 사건 때도 붙어있는 투표지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부정선거의 핵심 증거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미 저희는 지금 붙어있는 투표지는 이미 수두룩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부지기수로 할 때마다 붙어있는 투표지가 나왔어요. 이 붙어있는 투표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는 지금 대부분 다 사전투표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사전투표는 국민 여러분 아시다시피 롤 프린터에서 한 장씩 뽑는 거예요. 사람이 사전투표를 누가 하러 올지 모르니까 미리 뽑아놓을 수가 없죠. 사람이 오면 신원 확인해가지고 한 장씩 뽑아서 주는 겁니다. 네, 그걸 투표해가지고 투표함에 넣었다가 이제 이의제 얘기하니까 재검표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것들이 붙어있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 근데 결국은 인쇄소에서 인쇄한 거죠. 롤 프린터에서 하나씩 뽑은 게 아니라 인쇄소에서 나중에 재검표에 대비해서 가짜 투표지를 만든 겁니다. 네. 그 자르는 과정에서 본드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붙은 겁니다. 네. 예. 달리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이거 자체가 이미 다 증거인데도 왜 채택이 안 됐을까요? 이거 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재검표 과정에서
이게 붙어 있다라고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했죠. 그 대법관들이 그 중에 일부를 받았어요. 네. 일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재검표 현장에서 제 기억에 한 7, 80장이 나왔으면 네. 한 2장 정도만 채택을 해요. 네. 그 나머지는 똑같은 것이니까 다 안 받겠다. 네. 조재현 대법관이 그랬어요. 네. 네. 그거라도 가지고 제대로 재정식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이게 증거가 없습니까? 맞습니다. 있을 수 없는 표지가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계속 얘기했으니까 그 당시 재판했던 재판관들이 여러 건이 있었다는 것도 본인이 스스로 알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그 판단 안 하고 그냥 이게 증거가 없다라고 기각을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 맞습니다. 아 정말 너무 화가 나는 일인데 뭐 당장 이제 앞으로의 좀 뭐 아직 계획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혹시 좀 계획이나 뭐 있으시면 혹시 좀 얘기 좀 해주실까요? 어떻게 싸우실 계획 있으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걸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124곳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의 참담한 판결 선고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한 번의 내 싸움을 처절하게 해낼 것입니다. 대법관이 우리가 증거를 냈는데도 비슷한 게 이미 접수가 됐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기각이다. 네, 안 말도 안 받겠다. 되죠. 네. 이렇게 이런 행태. 그때 우리 참관인들이나 또 후보 소송을 냈던 이분들 당사자들이 이걸 또 받았어요. 네. 변호인들이 받았어요. 저는 우리 그것부터 이제 다시 고쳐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증거들을 국민들에게 네. 다시 현실화되겠어요.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서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만약에 우리 저 재판에 보면 네. 국민 뭡니까 배심원제도가 있지 네, 네, 네.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라도 배심원제도를 통해서 네, 국민들이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의 얘기를 듣고 전달해서 좀 제정신을 차리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방안을 다 간구해서 대한민국의 선거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좀 그동안 이 부정선거 지시 찾기 여러 가지 좀 암초가 있었던 게 이준석이란 사람이 당대표였어요. 당대표라서 사실 좀 여러 가지 암초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바로 이만희 의원이 바로 그 한덕수 총리한테 이거 부정선거 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발언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그 대표님께서도 국민의힘 정치인들 좀 많이 만나서 이런 부정선거 진실 찾기 관련해서 좀 많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방법.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없어졌으니까 좀 그럼 어떠실까요? 어제도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여러 분들을 만나서 이 얘기도 하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가짜 국회의원들을 쫓아낼 방법. 지금 부정선거로 당선된 민주당 의원들이 아직도 여전히 활개치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밝혀서 이 사람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새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어요. 법 개정 못하는데 어떻게 정부가 일을 합니까? 나중에 예산을 어떻게 합니까? 예산 부수법은 다 고쳐야 되는데 또 우리가 뭐 어떻게 기소하고 해봐도 대법원 그대로 있으니 저게 하나 고쳐질 게 없어요. 그래서 우선 이제 국회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틀을 바꾸는 방법은 부정선거 밝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이게 단순히 4.15 총선의 문제가 아니라 뭐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도 2년 뒤에 있을 총선 이런 데도 다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네.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의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이틀을 가지고 지금 180석을 만들었어요. 고쳐야 됩니다. 반드시 이자들을 쫓아내고 이 가짜 국회의원들을 쫓아내서 다시 선거를 치르면 우리가 70%는 얻을 수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그 단순히 지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2년 뒤에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 진실 찾기는 반드시 우리 이 나와주신 이 고마운 애국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정말 이거 왜 이 집회 왜 중요한지 한 말씀 해주시죠.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세 가지입니다. 시장경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는 세 가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또 하나가 법치입니다. 지금 이 법치의 큰 틀이 바로 이제 부정선거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본 틀을 지켜내느냐 못 지켜내느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중대한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잘 선택을 해가지고 투표를 해도 국민의 표가 내가 찍은 대로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찍은 것처럼 돼버린다면 국민 뭐하러 투표합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 공산국가에서는 제대로 된 투표를 안 합니다. 중국에서는 투표할 때 내가 누구 찍었나 다 보여주고서 투표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부정선거가 횡행하면 정말 우리 자유민주주의다운 이런 나라 만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정말 저희가 진짜 우리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민경호 의원님 등 좀 많은 분들이 좀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들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으로 많이 와주셔서 함께 이 그 잘못된 이 부정선거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함께 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럼 저희는 이 대법원 현장에서 전해드린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